자, 오늘은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동방바사길의 유망주 우리. 단기적으로 좋고요. 중기적으로 좋고요. 장기적으로 좀 더 봐야 돼요. 어쨌든 단기, 중기, 장기 다 좋은 주식입니다. 지금 은 주식이 조금 한 1, 20% 올라왔는데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안전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요. 은행주죠. 우리 금융지주는. 우리 금융지주니까 지주라는 말을 쓰니까 지주사라는 거죠. 그럼 우리 금융, 은행도 있고요. 이제 캐피탈도 들어오고요. 먼저 증권사는 아직 없는데, 증권사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 캐피탈, 증권, 뭐 이렇게 해서 뭐 저축은 이렇게 쭉 해서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금융지주. 이제 앞으로 증권사 살려. 증권사는 요즘 뭐 매물이 안 나오니까 증권사, 작은 증권사 다 이익이 나는데 뭐 누가 팔겠어요. 그죠? 그래서 증권사는 못 사요. 매물이 없어서.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사업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 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이 뭐 16% 1등이에요. 예금보험공사 회사 거예요. 우리 금융지주. 나머지 은행주는 뭐 KB금융부터 하나금융부터 해서 우리나라 은행주는 대다수가 외국인들이 거의 60% 내외를 갖고 있어요. 외국인 회사죠. 우리 은행들은. 그래서 외국인들 거의 다 장기 투자자들이 맨날 우리나라 IMF 때 들어와 가지고 다 장악해서 배당금만 받아 가지고 또 원금 다 찾아갔어요. 돈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배당금도 다 한 7%, 8%, 5% 이상 주니까 엄청난 고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IMF 때 사놓고 있었는데 매년 배당금만 해도 많이 나오죠. 주가도 올라가 있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금융주는 그런데 예금보험사가 1대 주주고 2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사가 굳이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금보험사가 지분 한 10%대를 팔려고 그래요. 팔아가지고 민영화, 다른 뭐 10%만, 6%만 정리해도 1대 주주에서 벗어나니까 국민연금 1대 주주 되는 거죠. 근데 다른데 어디 팔 때가 정해지지 않은, 이게, 그래서 예금보험사가 지분을 팔려 그러니까 이 주식이 물량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시장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주식이 안 간 거예요. 근데 뭐 시장에 팔겠어요? 정해져서 팔겠죠. 블록딜러. 자, 금리 인상기에 또한 은행주는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65%나 증가될 걸로 보여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뭐 다른 은행들은 이만큼 증가가 안 되고 한 뭐 20% 내외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 회사는 많이 증가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충당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그다음 캐피탈 관련된 캐피탈사가 이제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캐피탈사 관련 뭐 비용 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절대적 저평가 영역 PER,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는 주가가 올라 0.5배 정도 되거든요. 오늘 당장 망하면 2배로 주는 거예요. 내가 1억 투자했는데 오늘 지금 딱 망해요. 그죠? 그러면 따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0.3배는 3배 수익이 나는 거고, 지금 0.35배 정도 3배 가까이, 2~3배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망하냐고, 그죠? 망하면 그렇게 받는데 안 망하니까 이 자산 가치는 중요하죠. 그래도 은행주는 이 PBR, 자산 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돈 장사를 하잖아요. 돈으로 장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산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성장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인터넷에서는 고성장 회사들은 돈을 막 빌려서 할 때 자산이 아주 중요한데, 성장할 때는. 그런데 요즘 이제 IT 기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 우리나라 뭐 카카오, 그다음에 뭐 네이버,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PBR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행은 PBR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보다는 PBR이 훨씬 더 중요해요. 돈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PBR, 자산가치. 그래서 은행주를 분석할 때는 PBR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0.6배 정도 가는 게 적정 주가의 대다수 우리나라 은행도 0.6배. 그러면 0.3배 때는 그때 7, 80%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은행이랑 비슷하게 주가가 맞춰지는. 그래서 이제 절대적 저평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익은 계속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안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ROE도 9%대 8% 안정적이고 PER 3.6배 절대적 저평가 0.35 그죠? 비슷하게 이게 안정세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가치를 보면 PBR 기준으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죠. 하단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못 간, 지분 이제 블럭딜이라 지분 매각 때문에 이렇게 못 간 거예요. 자, 높은 ROE. ROE는 자기 자본 이율이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ROE가 높아야 돼. 9.2%, 9%대. 낮은 PBR, 자산 가치로 보면 PBR 낮으면 좋은 거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영역이죠. 자,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은행주는 배당 수익이 가장 중요하죠. 12월 말이니까 12월 30일 날 패자니까 28일 날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7, 8%가 돼요. 7%, 최종 8%까지 가니까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연말까지 배당 받고도 수익이 지금 사서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들어가면 되죠. 충분히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금융이다. 그럼 우리 금융은 자,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뭐 특별한 수급은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 오늘 150만 주는 사고요. 기간은 뭐 그게 외국인 계속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게 비중이 높지 않은데 좋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자,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제 돌파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충분히 할 걸 보여요. 11,700원, 11,800원 돌파하면 13,500원까지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요. 월봉 차트 보면 완전히 월봉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이 돌파, 이거는 월봉으로 대박이 돼야 되는데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16,000원 돌파 시도를 하겠죠. 그런데 예금보험사의 지분의 어떤 정력 일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13,500원, 8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20% 저기 가면 그럼 눌림목 구간에 주간 매수를 하면 좋고 비중 한 30% 정도는 사야 되겠죠.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분할 매매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